예, 임진왜란 시기 이순신과 인물들의 구국 활동이라는 주제로 앞으로 30분간 발표를 합니다. 예. 이순신 가에서 이 가문의 범위가 사실 굉장히 애매합니다. 예. 민법상으로 친족 또는 존수를 친척이라는 그 개념에 의하면 8촌 이내를 친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가문을 또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가문의 범위를 제가 쓰는 논문이니까 제 마음대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 굉장히 넓게 잡았죠. 그래서 조선시대 방목의 기준에 따라서 본가, 외가, 처가 계통 인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순신의 간호, 집안, 종도 이제 거기에 포함을 했습니다. 구국 활동 역시 범위가 너무 애매하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고민을 하다가 전투에 일단 참여한 것을 기본으로 해서 이순신을 조력한 것도 구국 활동의 범위로 포함했습니다. 이순신은 너무도 위대한 임난 극복 제1공신이기 때문에 그분을 조력한 것도 역시 구국 활동의 범위로 잡았습니다.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난중일기에 나오는 이순신과 인물들의 현황을 한번 쭉 통계를 뽑아봤습니다. 예. 우선 본가 계통으로서 이순신의 동생이 나오고 아들이 3명, 또 조카가 원래 조카가 6명인데 여기서는 지금 난중일기 1명이 빠졌죠. 예. 예, 큰형 이희신의 셋째 아들 이번이 난중일기에는 현존하는 난중일기에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일단 누락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공적을 얘기할 때는 포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앞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순신의 서자 이훈과 이 신이 참 희한하게도 난중일기에 그 이름이 한 번도 언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연구를 하면서 이순신, 우리의 위대한 이순신께서도 이렇게 적서의 차별이 심했는가 하는 걸 이제 공신은 2회, 장남 2회만 원종공신 1등이 했고 나머지는 전부 다 3등입니다. 예. 이순신의 가족들이 원종공신에서 빠진 분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포함됐습니다. 예. 역시 이제 봉화계통 조카들, 이순신 누나의 흔히들 일기 번역자들,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누이 하는데, 누이하면 누님인지 동생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순신의 여자 형제는 누나가 명백합니다. 그래서 이순신의 누나의 조카, 그 다음에 조카 사이가 3명이 나오고, 또 누나의 사돈이 2명이 나오고, 사촌 매제, 숙부 이현의 사이죠. 그 다음에 친척 등등이 쭉 나오는데, 예, 이 중에 원종공신 1등, 또 여기도 원종공신 1등이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외가계통으로는 여사촌 변존서를 비롯해가지고 친척이 무려 이렇게 15명이나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난중일기에 등장을 합니다. 처가계통, 사촌 동서 황세득 잘 아시죠? 처가 친척으로서 또 이러한 분들이 쭉 나옵니다. 이러한 분들을 대상으로 일단 이분들이 어떻게 구국 활동을 펼쳤는가 하는 걸 주로 행적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본가 외가 척에게 통일을 해서 전투에 참여한 사람, 조력한 사람 순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가 계통 인물로서 전투에 참여한 사람, 장남 이회죠. 부친을 시위는 모셔서 호위한다는 뜻인데 부친의 시위를 위해 오랫동안 좌수영과 한산도에 머물렀죠. 그리고 임진년의 여러 해전에 이순신의 기함을 타고 부친을 시위하면서 참전했습니다. 네. 정유년에 부친이 잡혀가자 고음천에 피란하는 할머니 어머니를 배편으로 아산까지 모셨어요. 명량해전 참전하고 노량해전까지 참전했습니다. 사촌 동생 이완과 함께 부친의 전사를 감추고 위기를 수습함으로써 그야말로 임진왜란 가장 큰 공로를 세운 분입니다. 이 연구를 하면서 이회의 행적을 쭉 추적하다 보니까 정말 굉장한 어떤 그 느낌을 안타깝기도 하고 아쉬운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 왜냐? 만일 내가 이회처럼 장남의 그 위치에 있었더라면 이분처럼 그토록 부친에게 호성스럽고 나라에 충성스럽고, 그러니까 충과 소와 모든 열성을 다 바쳐서 장남으로서 자기의 임무를 그야말로 완벽하게 달성을 합니다. 그 점이 내가 너무너무 이회 이분에게 느낀 아주 굉장한 감정이었습니다. 이면 이순신 막내 아들이고 담력과 치략이 있었죠. 웅포해전에 15일간 참전을 했습니다. 이완, 아까 김유란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넘어가죠. 변유원, 이순신 누나의 아들입니다. 초계변씨고. 변유원이 직접 전투에 참여한 기록은 찾을 수가 없지만은 변유원이 통제사 이순신의 군관으로도 활약했고 또 기함으로도 20일간 또 종군했기 때문에 더욱이 원종공신 2등에 녹훈된 것으로 봤을 때 분명히 전투에 참여한 공로가 있었을 것이다 하는 걸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순신의 조카 사이 정제, 큰형 이신의 사위입니다. 온양정씨고 예산에 살았는데 명량해전에 참전했어요. 이희남, 난중일기를 통해서는 이희남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없는데 이순신이 이희남의 여동생이 이순신의 아산 본가에 있는 소식을 편지로 깨알같이 적어가지고 초계에서 백의종군 중인 이순신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걸로 봤을 때 이 희남은 이순신과 어떤 형태든지 인척관계이지만 그 구체적인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희남이 초계에서 이순신이 칠천량 패전 조사를 하기 위해서 노량으로 9명의 장사를 데리고 갑니다. 이때 그 9명 중에 하나가 이 희남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이순신이 통제사로 다시금 재임명받으면 군관으로 전환이 됩니다. 군관으로 전환이 되면서 명량해전에 참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희남이 명량해전 참전한 건 명확하고 다만 노량해전에 참전했는지는 확실치가 않는데 일단 참전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간호, 아까 금이 얘기를 했고 또 명량해전에 참전한 간호 중에 경인, 평세, 귀인 등이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본가계통 인물로서 이순신을 조력한 사람, 이순신의 동생 이우신을 들 수 있죠. 한산도를 6번에 걸쳐서 방문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조카들은 좀 오랫동안 머무는데 우신은 3 내지 5일간 아주 짧게 머물러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형의 군대 통솔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한 배려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순신의 둘째 아들 이열, 백의종군 중인 부친을 아산에서 초계까지 수행을 했고 또 3개월 동안 이제 초계에서 또 모십니다.
이순신의 조카 이뢰, 큰형 장남입니다. 한산도를 세 차례 걸쳐 방문하고 사촌 형제들과 교대로 숙부의 안부를 살폈습니다. 이분, 이순신의 조카 큰형의 둘째 아들이죠. 온양에 살았어요. 한산도를 네 차례 걸쳐 방문하면서 숙부의 안부를 살피고, 특히 그 어떤 조카와는 달리 이분은 이순신과 깊은 대화를 나눴다는 것이 난중일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이분의 학식이 매우 깊은 그런 선비였던 것 같아요. 택당 이식, 충무공 시장을 쓴 이식의 아들 이단아가 이분전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은 고금도 통제사에서 통제형의 문서 사무를 맡았어요. 그리고 당시 명나라 이제 수군 장수들이 고금도에 수없이 많이 와가지고 그 접대 업무가 엄청 복잡다단하고 어려웠는데 이거를 아주 깔끔하게 잘 처리해가지고 명나라 장수들, 우리 장수들에게 아주 큰 칭찬을 받았다는 게 그 이분전에 나옵니다. 이분의 가장 큰 공로는 뭐니 해도 이순신의, 숙부 이순신의 그 행록을 남겼다는 겁니다. 이분이 이 행록을 남기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순신의 그 위대한 행적과 활약상을 소상히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 하나만 봐도 정말 이순신은 정말 괜찮은 아주 똑똑한 조카를 잘 키웠다고 우리는 봐야 할 거예요. 이봉, 둘째 형의 장남입니다. 한산도를 10차례 방문해 그 숙부의 안부를 살폈죠. 둘째 형의 둘째 아들 이해 역시 사촌 형제들과 교대로 한산도를 방문해서 숙부의 안부를 살폈어요. 허주, 누나의 첫째 사이입니다. 본가는 양천이고 서울에 살았는데 한산도를 4차례 방문하고 처외숙부 이순신의 안부를 살폈어요. 이순신 가문에서 보기 드물게 문과에 합격한 사람입니다. 아까 이분과 함께. 누나의 둘째 사이 윤간, 파평윤 씨인데 서울에 살았어요. 한산도를 10일간 방문해서 처외숙부 이순신의 안부를 살폈습니다. 특히 윤간은 충무공이 의금부에 붙잡혀서 풀려난 그날 1597년 4월 1일 날 남대문 밖에 있는 자기 종의 집을 그대로 빌려가지고 이순신을 극진히 거기서 모셔서 보살폈죠. 자기 동서 허주와 함께. 남홍점, 이순신의 숙부 이현의 사위입니다. 이순신의 사촌 매제죠. 좌수영으로 이순신을 방문하고 또 고음천에 있는 처백모, 이게 이순신의 어머니죠. 처백모를 방문해서 안부를 살핍니다. 외가계통 인물로서 전투에 참여한 사람, 변존서가 너무 유명하죠. 난중일기에는 변흥백으로 아주 자주 나오는 사람이 변존서인데 외사촌 동생 변호의 아들입니다. 옥포해전, 합포해전에서 외대선 한 척을 각각 분멸하고 또 사천, 당포, 다항포, 율포해전에서도 아주 역전한 큰 전공을 세웁니다. 변존서에 대해서 또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시간이 제약돼가지고 더 이상 여기서 얘기를 못하는데 그 얘기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집을 꼭 한번 읽어봐 주시면 제가 지금 못다한 변존서에 대한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변홍달, 외가로 먼 친척인데 이순신 모친의 15촌 조카뻘입니다. 학렬로. 본가는 초계고 서울에 살았는데 초계에서 백의종군 중에 이순신을 여러 차례 방문해서 안부를 살피고 또 이제 무과에 2등으로 합격한 무제가 굉장히 출중한 분이 변홍달인데 그래서 도원수 권율이 자기 군관으로 삼아가지고 마지막 임진왜란 마지막 전투 외개성 전투에 참전합니다.
예. 변덕수, 이순신 외가로 역시 먼 친척인데 모친의 29촌 조부뻘입니다. 학렬이. 예. 본관은 초계고 초계에서 살았는데 예. 변덕수 굉장히 재밌는 분인데 제가 자료집에는 써놨습니다만 여기서는 얘기하기에 시간이 좀 없는데 백의종군 주인 이순신을 세 차례 방문했는데 예. 뭐 시간이 조금 한 5분 허락해 주시면 제가 지금 예, 이분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임진왜란 초전에 경상감사 김수가 좀 지휘를 잘못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잘 아시는 누굽니까? 홍희 장군 곽재우가 김수를 죽이려고 그러죠. 예,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죠. 그러자 변덕수가 이런 세상이 못된 놈이 어디 있어 그러고 자기가 곽재우를 죽이겠다고 나섭니다. 예. 그러자 영남의 의병장들이 전부 나서가지고 너 그러지 마라 해가지고 겨우 무마시킨 그런 사건이 있었던 아주 혈기왕성한 의협심이 넘치는 사람이 이분이었어요. 예. 그 외에 많은 초계배씨들이 백의종군 주인 이순신을 딱 한 차례씩 방문합니다. 예. 근데 촌수가 굉장히 재밌어요. 예. 제가 참 이 촌수 발견이라고 무지무지하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예. 모친의 17촌 증손자뻘 변해보, 27촌 고조부뻘, 28촌 증조부뻘, 29촌 조부뻘, 30촌 아저씨뻘 해가지고 13명이 두 번도 아니고 딱 한 번씩 초계에서 백의종군 주인 이순신을 방문합니다. 자, 처가계통 인물로서 전투에 참여한 사람, 이순신의 처종영으로 잘 알려진 사촌 손이 동서입니다. 예. 장인, 이순신의 장인 방진의 형 방인의 사이였어요. 성주 황씨의 시조입니다. 직산에서 살았고, 묵과에 합격한 다음 이제 장부사와 사도 첨사를 거쳐서 한산도를 출전을 자주 하는데 동지사 이순신과 호흡을 잘 맞췄어요. 근데 호흡을 잘 맞췄다는 것은 마음이 잘 통했다는 건데 그렇다고 이순신이 황새덕을 봐준 게 하나도 없어요. 황새덕이 출전 기일이 조금 늦으니까 애누리 없이 빠따 쳐가지고 처벌합니다. 그래도 또 빠따 맞은 며칠 날 뒤에 황새덕이 조금 더 나쁜 안 좋은 기색 없이 이순신과 또 이것저것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걸 난중일기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아마 이 부분 난중일기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게 느껴질 거예요. 방웅은 처가로 먼 친척입니다. 온양광씨인데 온양에서 살았어요. 여기 앉아 계시는 방성석 박사님의 연구에 의하면은 방진의 21촌 조카뻘입니다. 나간 군수 방덕룡과 숙제일간이라고 합니다. 지금 방성석 박사님 연구 결과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지금 여기에 내용들이 그 연구 결과에 의한 것입니다. 이순신의 부름으로 방어원은 이순신의 군관이 됩니다. 그리고 임진년 해전에서 공로를 세워서 부장으로 승진하고 아까 초계에서 9명의 장사에 합류돼서 군관이 되고 또 명량 해전에 참여합니다. 노량 해전에서 전사한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방덕룡, 너무도 유명한 사람이죠. 방진의 20촌 동생뻘인데 그 유명한 가덕도 축성사 방호이의 손자입니다. 온양광씨로서 서울에 살았고 노량 해전에 참전하고 적의 수급 70급을 참액해서 하곤 했는데도 불행히도 전사를 했죠. 방덕룡과 관련해서 제 그 자료집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은 꼭 알고 넘어갈 건 일제시대 조선사 편수회에서 방덕용 일기라는 책을 필사해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1592년부터 1597년까지 방덕용이 원균의 군관으로 그러니까 경상 우수사 혹은 충청병사의 군관으로 계속 수행한 걸로 나오는데 이거를 부정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제주읍지에 나옵니다. 제주읍지에 1592년부터 1595년까지 제주도 정의 현감을 지냈다고 선생안에 나와 있어요. 이거는 공식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해요. 그래서 방덕용 일기는 우리가 신중히 봐야 한다.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좀 그렇다. 자, 그러면 이제 처가 계통으로서 임진왜란식 이순신을 조력한 사람 방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예, 방성석 박사님이 굉장히 아주 깊은 관심을 갖고 연구하신 건데 방진의 식촌 손잡벌이라고 합니다. 또 이순신 가문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고 합니다. 원양방씨고 이순신이 의금부 감옥에서 추록한 그 다음날 방업이 풍성한 음식을 차려서 가져왔다고 특별히 이순신이 난중일기에 기록을 했죠. 방승경 이순신 처가로 역시 먼 친척인데 장인 방진의 20촌 동생뻘로 목포만호 방수경의 사촌형입니다. 옥포 만호로서 이순신과 가까이서 활약했다. 방수경 역시 처가로 먼 친척인데 장인 방진의 20촌 동생뻘입니다. 옥포만호 방승경의 사촌 동생입니다. 목포 만호로서 좀 사건이 있었죠. 이순신이 명량해전을 치르면서 그 부근에 있는 이제 수군 장수, 그 다음에 이제 고을, 해안가의 고을 현감들도 당연히 이제 수군으로 와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을 장계로 보고해가지고 아마 처벌을 하도록 그렇게 보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목포 만호 방수경이 포함이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실정이 사실은 굉장히 참 어려웠어요. 왜군들은 전라도로 물밀듯이 밀어닥쳐 오는 상황에서 각 고을에서 수군들을 보내줘야만이 이 만호는 군선을 움직일 수가 있는데 수군들이 안 오는 거예요. 올 수가 없죠. 각 고을의 현감들이 어떻게 지금 다들 백성들이 도망가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수군들을 뽑아가지고 보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군 격군들을 채울 수가 없어가지고 배를 출동을 못 시키는 거예요. 이게 목포 만호뿐만 아니라 옆에 다경포 인근 전부 그래서 다 걸려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붙잡혀가서 아마 좀 고생을 약간 했겠죠. 그런데 아마 방금 내가 얘기한 이러한 정황이 참작이 돼가지고 나중에 호성 원종공신의 1등으로도 오르고 또 판관 오이도 총부 도사까지 역임을 합니다. 임진왜란을 돌이켜 볼 때 우리가 만약 이순신이 없었다면은 나라가 어떻게 됐을지 정말 아무도 장담 못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순신에 대해서 열광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순신이 있게 만든 것은 그의 가문의 역할이 지대했다는 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이순신 가문의 인물들은 이순신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그 처절한 임진왜란을 극복을 했던 거예요. 예. 우리는 이순신 가문의 인물들이 이순신과 함께 혼신을 다해서 그들의 몸을 바쳐서 임진왜란이라는 대전란을 극복했음을 오래도록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